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뉴스버스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정석 검사의 처남 마약 수사 무마건에 대한 추가 취재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올해 2월에 이정석 검사 처남이 마약을 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그걸 처남 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석연치 않은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끝내 덮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정석 검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인 A씨는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와 인터뷰를 했고 여기서 마약 신고 전후 사정을 보다 자세히 증언합니다. 첫 번째, 내 남편 조 씨는 마약 중독 상태다. 오래전부터 그의 가족들도 이정석 검사도 경찰도 다 알고 있었는데 잡아가질 않았다. 두 번째, 이정석 검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서 이 사건을 덮었다고 본다. 세 번째, 관할인 수서경찰서는 증거물을 분실하는 등 수사를 개판으로 하다가 덮었는데 이것은 이정석 검사의 외압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증언의 디테일은 이겁니다. 남편 조 씨와 2015년 결혼 이후부터 매년 상해, 필리핀, 하와이 등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마다 함께 간 친구와 다양한 방법으로 대마를 나눠 피웠고 그것을 목격했고 그걸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아기 귀저귀, 분유 등에 넣고 반입을 시도했다가 누나인,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 부인인 누나가 난리치자 그때서야 포기하면서 버렸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다시는 대마초를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2019년 각서만 남아 있다. 작년 8월 이정석 검사의 부인과 A씨가 나눈 문자를 봐도 그의 가족들은 심각한 중독 상태를 다 알고 있었고 이정석 부인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덮으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 씨는 2022년 12월에도 대마를 한 상태에서 자신의 딸을 때렸다.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 나체 상태로 뻗어 잠자고 있었던 조 씨를 잊지 못하겠다. 이후 그것을 나무라는 장모에게 또 폭력을 행사했다. 항암 치료 중이었던 장모를 몸으로 밀고 턱으로 머리를 찢고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그 신고로 인해서 수서경찰서의 여청계, 여성 청소년계의 관리 대상에 오르고 그쪽에서 아이는 잘 있냐고 확인 전화가 훗날 왔을 때 부인 A씨는 조 씨가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수서경찰서 쪽에서는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후인 올해 2월에 또 대마를 피우고 폭력을 행사했다가 이번에는 작심한 부인 A씨가 마약으로 신고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당시 수서경찰서의 마약수사팀이 집으로 출동을 했었는데 동시에 이정석 검사의 부인도 그 집에 출동했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 상황은 이랬다고 합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에 마약 신고가 이뤄졌고 출동 나온 경찰들에게 부인 A씨는 방에 들어가면 마약 증거물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들은 집도 조 씨의 몸 수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조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있다가 아버지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한다라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경찰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하도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그 시아버지의 통화 목소리가 들렸는데 너 어디서 나온 누구야? 이름 뭐야? 감히 함부로 여기로 와서 이런 등등의 큰 소리로 경찰을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인 A씨는 경찰에게 자세히 진술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안에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마약했다, 대마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비상계단으로 가서 강력계 경찰들에게 상황과 증거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내 그 경찰들에게 철수하라는 전화가 왔다. 2명의 경찰들이 자기들끼리 야 들어오래 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의아하고 억울한 상태에서 집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이정석 검사의 부인이 자신의 집 식탁 중앙자리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더라. 그래서 상황이 의아했던 A씨는 단박에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아, 남편 조 씨가 누나를 불렀고 누나의 남편인 이정섭이가 손을 썼던 것이구나. 자, 이 대목에서 부인 A씨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집도, 그러니까 이정섭네도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연배의 어린 딸이 있는데 늦은 시간에 그 어린 딸을 혼자 놔두고
우리 집으로 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절대 자신의 딸을 혼자 놔두지 않는 전업주부다. 즉 이정석 검사가 그 시간 자신의 집에서 딸을 보고 있으면서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부인은 우리 집으로 왔던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마약 검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법적 조언을 조 씨에게 했고 조 씨는 그걸 경찰에게 말했고 현장에서 마약 검사를 받지 않았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그 법적 조언을 조 씨 가족에게서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건 이정석 검사일 수밖에 없다고 부인 A 씨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남편 조 씨 주변에 법조인은 없었고 그 이정석 부인도 그냥 전업주부에 불과하다. 그날 그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조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아이들의 고모부 이정석 검사일 수밖에 없다. 그 개입 사실은 남편 조 씨의 당시 통화 수발신 내용만 보면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핵심이죠. 자,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가 된 시각이 새벽 3시경이었고 그때 이정석 부인은 A씨와 그 어린 딸을 집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내일 학교 가야 한다며 울며 매달렸던 그 딸을 보고 남편 조 씨는 그냥 지켜봤다고 하네요. 자, 부인 A씨는 다음날 2월 7일 수서경찰서에 출두해서 남편의 휴대폰과 대마 파이프 등을 가지고 정식 고발을 하러 갑니다. 수서경찰서의 박모 수사관에게 사건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어떤 다른 경찰이 들어와서 여자 마약 사범이 검거됐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소변 검사를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막 하더니 박 수사관의 모니터를 쓱 보더랍니다. 그래서 박 수사관이 자신의 모니터를 몸으로 가리면서 원래 우리는 이러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며 대신 사과를 하더라. 이후 A씨가 난 신고자다 라고 항변하니까 그 경찰은 물러갔는데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진술 내용이 담긴 그 모니터와 자신의 얼굴을 수차례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수사관도 아닌 다른 경찰이 쑥 들어와서 자신의 진술 내용에 관심을 보였고 실수를 가장한 회방을 놨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찜찜한 상황도 있었고 부인 A씨는 박 수사관에게 당일 가져온 증거를 곧바로 제출하지 않고 증거 제출 일자를 따로 정해서 그날 제출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날을 앞두고 박 수사관이 전화가 왔는데 인사 발령이 났다. 그래서 더 이상 본 수사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없이 인사 발령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고가 공중에 붕 뜨게 됐고 계속해서 수서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후임 담당자를 배정하라고 재촉을 했는데 최초 2월 7일에 신고되었던 이 건은 2월 말이 돼서야 담당자가 배정이 됐고 부인 A씨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가지고 그 서 수사관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물들을 잘 살펴보지도 않고 내놓자마자 증거가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 왜냐 2월 7일 최초 신고 기점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는 시간이 좀 지난 증거다. 조 씨의 모발을 찍찍이에 붙여서 왔는데 이거 다 오염됐다. 그 휴대폰들은 3, 4년 전의 휴대폰들 아니냐. 그 대마 파이프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라는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이거 다 증거가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 마약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경찰 간부의 진술에 따르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현장에서 모발이든 파이프든 곧바로 영장을 받아 강제 수사가 가능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증거 제출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서경찰서는 지들이 초기 수사를 안 해놓고는 수사를 지연시켜 놓고는 이거 초기에 증거 확보가 안 됐다. 너무 오래됐다는 이유로 A씨의 증거를 배척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증거 능력이 없어진 것도 아니지만 증거 능력이 없어졌다고 말하기 위해서 경찰이 시간을 일부러 끌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인 거죠. 이렇게 수서경찰서가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이정석 검사의 힘이 자꾸 느껴지니까 부인 A씨는 서울경찰청에 이 사건을 다시 고소하면서 증거품을 거기에다 제출합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은 다시 이 사건을 수서경찰서에 이첩을 하죠. 그러면 그 제출되었던 증거품들은 수서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수서경찰서 마약팀장은 그 증거품 중에 하나인 휴대전화가 없다.
그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가 있다. 그런 황당한 얘기를 부인 A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휴대전화는 부인 A씨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정말 수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얼마나 개판으로 수사해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고 왜곡되고 무마되고 있는 과정에서 남편 조 씨는 탈색과 염색을 반복했고 마약 성분이 다 빼고도 남을 시점인 신고 석 달 후에야 국가수 검사를 받았고 그 음성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자, 남편 조 씨는 분명 마약 중독자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증거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물론 그의 가족들의 맞사위 이정석 검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서경찰서도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2월 6일 이정석 검사는 직접적으로 법적 조언을 하면서 현장에서 개입했고 그 현장에 출동했던 강력계 경사들을 그냥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고 있는 이 이정석 검사의 힘이 발휘가 됩니다. 2월 7일 부인 A씨의 진술을 어떤 경찰이 방해했고 염탐했고 담당 수사관이 후임도 없이 인사 발령이 됩니다. 누가 봐도 수사는 지연됐고 증거 능력이 있었는데도 증거가 안 된다고 구라쳤습니다. 더군다나 증거품을 분실했고 신고 3개월 후에야 마약사범 용의자의 모발 검사를 뒤늦게 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으면서 증거가 없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정석 검사가 경찰의 마약 수사를 덮은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버스의 인터뷰를 보면 부인 A씨는 끝까지 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극인지 공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부인 A씨는 이정석 검사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에 따르면 조만간 부인 A씨는 이정석 검사가 그 하나 부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던 그 리조트 사진에 대해서 아는 얘기를 증언했다고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참고 참아왔던 부인 A씨와 이정섭을 잡으러 갑시다. 마치겠습니다.